야, 이게 현대차까지 덮칠 줄은 몰랐는데요. 순서대로 보면 쉐보레, 르노코리아, KG 모빌리티, 그 다음이 현대차인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이 순서대로 가성비 전략에 뛰어들거나 특정 모델 가격을 내리고 있습니다. 쉐보레는 세금 계산법이 개편될 때 트릭스랑 트레일블레이저 가격이 내려갔다고 홍보했었죠. 르노코리아는 최근에 가성비 전략을 펼치겠다고 회사 차원에서 선언을 해버렸고, KGM은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토레스 가격을 낮췄습니다. 르세 KG만이 싸움일 줄 알았는데 현대차도 가격을 내렸더라고요. 어떤 차의 가격이 내려갔는지, 그리고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가격을 내린 건 아이오닉 6입니다. 2024년식으로 연식 변경을 했는데 트림별 옵션을 정리하면서 일부 트림은 가격을 내리고 대부분의 트림은 가격을 동결시켰습니다. 이게 최근까지 보이던 기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원래 자동차 가격이라는 건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 때 많이 오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식 변경 때도 가격을 많이 올려버리고 자동차 가격 상승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현대차가 연식 변경을 하면서 옵션도 일부 기본화하면서 가격은 동결시키거나 내렸다는 거죠. 실제로 엔트리 트림인 익스클루시브부터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 레인 센서, 전자식 룸미러 이런 걸 기본 적용하고, 최상위 트림인 프레스티지에서는 44만원 정도 하던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를 기본화했다고 합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옵션 기본화에 따라 가격을 인상시키고 옵션이 기본화된 걸 감안해서 가격 인상도 최소화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이번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트림별 가격 변화를 보면 대부분이 가격 동결이고,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플러스 트림은 가격이 70만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아이오닉 6는 이번에만 가격 인하를 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 4월부터 아이오닉 6 재고차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최대 600만원 정도 하는 혜택도 제공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아이오닉 6는 출시된 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사전 계약을 시작한 차니까 아직 1년이 안 된 게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재고차가 생기고 재고차 할인도 해주고 연식 변경을 하면서 가격을 낮춘다는 것도 뭔가 이상한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판매량이 예상보다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사전 계약 첫날에만 37,000대란 기록을 세웠고 3주 만에 47,000대가 넘으면서 국내 사전 계약 기록 자체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누적 판매량은 지난 8월까지 18,900대 수준이었습니다. 사전 계약 대수와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이건 사전 계약이 실제 판매로 전환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월 판매량이 4,000대에 육박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400대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고요. 현대차 입장에선 판매량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품인 거죠. 신차이기도 하고 신차면 분명 일정 수준 이상 판매량이 나와야 한다는 목표치가 있었을 텐데 만약 이걸 무난히 달성했다면 모를까,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가격이나 옵션 조정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 조정은 현대차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르세 KG도 가격을 조정 중입니다. 쉐보레는 세금 계산법이 바뀌면서 트릭스랑 트레일블레이저 실금의 가격이 떨어졌다고 홍보했었고, 그러다가 르노코리아는 최근에 가성비 전략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는데 여기는 반응이 좀 시큰둥하죠. 가격을 내리긴 했는데 QM6는 너무 오래된 차고 XM3는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상위 트림을 추가해버리는 기괴한 방식을 도입하는 걸 보고 여기는 아직 시장 파악이 덜 됐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KGM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토레스의 트림별 가격을 낮췄는데 토레스도 최근에 판매량이 주춤하기도 했고 브랜드의 주력 모델이면서 미러링 업데이트와 동시에 아예 판매량을 끌어올려 보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낮추는 현상이 사실상 거의 모든 국산차 브랜드에서 생기고 있다는 건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판매량이 안 나온다 해도 어떻게 한 브랜드도 빠짐없이 가격을 낮추는 거냐 이거죠. 전기차 시장처럼 치킨 게임이라도 시작된 걸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란 겁니다. 왜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부분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한창 이런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카플레이션인데 물가가 오른다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와 자동차의 카이 합성어, 한마디로 자동차 가격 상승이 전 세계적인 추세였다는 거죠. 전 세계적 팬데믹 사태로 원자재부터 타격이 가고 그렇게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제조 단가가 오르면서 생산 차질까지 생겨버리니까 이로 인한 대기 질환 현상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자동차 가격이 1,200만원이나 뛰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연도별로 새로 등록되는 승용차들의 평균 가격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2019년에는 평균 가격이 3,620만원이었던 게 2021년에는 4,444만원까지 뛰더니 작년에는 무려 4,806만원을 찍어버렸습니다. 올해는 5천만원을 넘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브랜드별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의 국내의 승용차 평균가를 나타낸 건데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올랐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가격도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트랙스 같은 차들이 나오니 관심이 폭발했던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평소보다 차 가격이 더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소비자들은 대부분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수준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소비 자체가 위축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차, 진짜 돈을 지불해도 될 만한 차만 구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차 가격이 올랐으니 보는 눈도 더 까다로워지고 상품성도 더 따지게 되고, 그러면서 특정 차종들은 판매량이 늘어났지만 그렇지 못한 차종이 두드러지는 거죠. 한마디로 판매량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건데 두 번째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시장 상황을 가만 보고 있으면 특징이 하나 발견됩니다. 특정 브랜드, 특정 모델이 판매량만 안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자동차 구매 의향 지수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자동차 구매 의향 침체기로 분류되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구매 의향 지수가 오르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판매량도 상승세거든요.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판매된 국산차가 88만 4,6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기간 동안에는 96만 9천대 정도로 올랐습니다. 8만 대 넘게 더 많이 팔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잘 팔리던 차들은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랜저, 카니발, 소렌토 이런 차들은 잘 팔리고 있는데 특정 모델만 판매량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예컨대 브랜드가 새롭게 주력 모델로 밀어주려 했는데 잘 안 팔리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아이오닉 6 같은 차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주력 모델인데 판매량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 이건 이제 토레스 같은 사례라고 볼 수 있고 모델 노후화로 판매량이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건 르노코리아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극화가 생기는 겁니다. 원래 판매량 10위권 안쪽에 꾸준히 안착하던 차들은 계속해서 잘 팔리는 거죠. 좀 두드러지는 게 카니발이나 소렌토 같은 차들도 그렇고 G80 같은 차들도 보면 세대 교체가 된 지 꽤 됐고 페이스리프트 할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10위권 안에서 놀고 있잖아요. 같은 기간 동안 아이오닉 6는 판매량이 7,700대 수준, 현대차가 밀어주는 신형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택시로 팔리던 소나타 뉴 라이즈보다도 같은 기간 판매량이 안 나오고 이런 형태로 양극화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소비자들은 구분을 해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진짜 가격을 내리는 건지 보여주기 식인지 이런 걸 구분하면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걸러야 할 건 너무 노화된 모델 가격을 내리면서 생색내는 거 있잖아요. 이건 진짜 500만원 이상 깎아주는 거 아니면 쳐다볼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비슷한 가격으로 충분히 다른 신차를 살 수 있는데 겨우 100만원, 200만원 깎아준다고 해서 거기 넘어갈 소비자들도 없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인 게 르노코리아인데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언급하게 되죠. 최근에 발표한 가성비 전략, 저는 이거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노후화돼서 안 팔리는 QM6를 100만원, 200만원 깎아주고 가성비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비싼 가격이라는 낙인 때문에 안 팔리기 시작한 XM3는 시작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상위 트림을 추가하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뭐지 싶었습니다. 아마 국산차 브랜드 중에 가성비 전략을 제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현대차가 가격을 내렸다는 게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완전 신차에 현대차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신형 전기차잖아요. 이런 차를 출시된 지 1년도 안 돼서 가격을 70만원이나 내렸다는 게 더 와닿는 것 같고요. KGM도 이번 전략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토레스잖아요. 가격을 그냥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미러링 업데이트를 기다려준 기존 고객들을 위한 보상도 충분히 마련하고 옵션도 일부 기본화하면서 모든 트림의 가격을 낮춘 거잖아요. 이런 게 진짜 가성비 전략이고 고객 친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KGM의 또 다른 가성비 전략도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당장 KGM도 보면 토레스뿐만 아니라 풀체인지 전에 렉선 라인업도 어느 정도 판매량이 나와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아이오닉 6만 판매량 부진에 시달리는 게 아닙니다. 제네시스 GV60하고 GV70 전기차 이런 차들도 예상보다 판매량이 안 나오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판매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차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브랜드 혼자서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브랜드가 크고 작은 가격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이 경쟁에서 밀리면 앞에서 본 것처럼 이미 잘 나가는 차들 외에 판매량 양극화에 속하는 차들은 금방 도태되는 거라서 어떤 가격 전략으로 어떤 차가 살아남을지 기대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